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어모 푸른날의 매니저 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트럭의 제이입니다.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화물 창업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우리 차주분들이 화물 운송업에 진입하시기에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저희가 이번 2화 영상에서는 차주분들이 트럭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번호판을 구입하는 과정, 지입 관련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적으로 이 매니저님께서 설명을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님께서 아시다시피 화물 트럭 종류가 사실 엄청 많잖아요.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시려는 차주분들께서 톤수와 어떤 차종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제일 좀 힘든 부분이네요. 그렇죠. 화물을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경력이 없이 안 하시던 분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큰 차는 저희는 하라고 권해드리질 않습니다. 이제 차 규격이 다르다 보니까 사고의 어떤 확률도 많기 때문에 저는 우선 작은 차부터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카고 차가 있고 뭐 윙이나 특장 차가 있는데 이제 그 일하는 과정이 카고와 특장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카고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감을 콜에서 어플에서 일을 잡을 때 어떤 제약이 제일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윙이라든지 특장이 필요한 또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종 변경이라든지 그때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차종 선택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종 선택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는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작은 차는 그 작은 차대로 또 큰 차는 큰 차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변 분이나 아니면 선탑을 좀 해보시면서 그 차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차하고 작은 차의 어떤 그 운전 특성이 달랐습니다. 일반 화물차를 운행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대형차들은 차 길이 때문에 운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사고 확률도 좀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작은 차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모든 판단은 이제 본인들이 그 주변에서 선배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선탑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자기에 맞는 차종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감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화물차를 타면 진짜 일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예전에는 지역마다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에 그 고정 월대를 내고 거기에서 이제 고정립을 받아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플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환경이 좀 많이 좀 바뀌어졌어요. 지금도 지방 쪽으로 내려가면 그 주차장, 주선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을 두시고 월대를 내시면은 부정적으로 일을 드려요. 처음에 나올 때는 일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중간에 어플 가지고 이제 복귀하고 그렇게 일을 하셔도 되고요. 아예 처음부터 어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은 어플 가지고 한 70%, 80%는 아마 그렇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플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눈의 피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들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그쪽에 있다 그러면 일단 그쪽에 적을 두고서 시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콜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정집을 좀 만드셔가지고 병행을 하라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매니저님께서 이제 일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번호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주분들이 이게 매매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임대를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이 사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번호판하고 회사 소유의 번호판을 관리비를 내고서 사용하는 번호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뭐 여유가 되시면은 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정적이시기도 하지만은 또 이제 그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번호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 법인 소유 번호판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1톤차 같은 경우에는 뭐 택배라든지 뭐 숙배송이라든지 배송하는 남바들 이렇게 임대를 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은 그 개인 이제 영업용 번호판은 본인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돈이 일시적으로 목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최상의 조건이겠지만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택을 하실 때 좀 안정적인 큰 회사 거 임대를 해서 관리비를 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비는 뭐 회사마다 조금 좀 다르기는 한데 한 달에 한 2, 30만 원 정도 이렇게 회사마다 이렇게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 운송업을 시작하시려는 차주분들에게 우리 이제 분량 지입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 업계에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되는 게 지입이나 분양 부분이 진짜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우리가 전문가 분을 모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아주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입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물류회사에서 어떤 물동량을 가지고 차량을 모집을 해서 고정일감을 계속 주면서 이제 관리비 형식으로 전체 어떤 매출액의 몇 프로, 이제 예를 들어 5%에서 한 10% 이내의 어떤 그 물대를 받고 이렇게 일감을 고정적으로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일자리와 자동차를 한꺼번에 분양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하는 거는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분양은 또 일단 그 목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회사 잘못 만나면 어떤 프리미엄도 이제 많이 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고정일감을 받기는 하지만 이게 나한테 굉장히 안 맞는 걸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 선택을 참 잘 하셔야 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알아보셔야 돼요. 분양도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물동량과 운수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물류 회사만 운영을 하면서 이제 물동량만 본인이 확보를 하고 차를 운수회사에서 빌려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운수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하는 난바가 많다 보니까 분양을 하는 업자를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입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실 때 회사가 주선 사업 면허와 운상 사업 면허가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떤지 평판을 많이 좀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어떤 분양 사기를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영업모를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제일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로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 그리고 회사가 어떤지까지도 저희가 어떤 조언을 해드리는 편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분량 사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인터넷 정보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네들이 장점만 뽑아가지고 인터넷 광고를 하죠. 그리고 일단 방문을 하게 되면 꼭 계약금을 먼저 받습니다. 계약금은 절대 먼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일자리 확인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탑을 하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때 계약금은 주셔도 주셔야지, 일단 계약금은 먼저 주시면 한 99% 이상은 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상황이죠, 사실. 계약금 먼저 주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화물차 운전을 이제 처음 하면 운전하는 방법, 노하우나 요령 같은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운전을 안 해보시다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1톤차 같은 경우에 승용차하고 뭐 비슷하니까 좀 괜찮은데, 큰 차, 예를 들어서 뭐 4톤 또 그 이상 차들은 안 하시는 분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영업무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그 시작하시는 분들이 선탑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그 회원분 중에서 이렇게 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이 직접 며칠 같이 다니시면서 때로는 운전대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라고 권해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많이 활용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니저님을 모셔서 차주분들에게 어떤 톤수, 차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분량 이제 지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리 차주분들이 분량 사기에 대해서 유의할 점들을 그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물 운전을 처음 하면 운전하는 노하우나 익히는 그런 요령 같은 팁들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트럭 영모 카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